경기도 버스가 노사 간 임금 교섭 결렬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고 다음 달 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2명 발생해 전날보다 86명 감소했습니다. 치료 병상 가동률은 79.4%를 기록하고 있고 중증 환자 병상은 109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집단 감염이 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감염이 절반을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주시의회가 2조 1,471억 원의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버스가 노사 간 임금 교섭 결렬로 운행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업체 38개사 가운데 21개사가 참여했으며 조합원은 1,600여 명, 버스는 620여 대입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 달 초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2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86명이 감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78,269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76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안산시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정부 18명, 동두천 5명, 양주 4명, 포천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79.4%로 전날보다 4.2%포인트 올랐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109개가 남아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9.4%입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 내 집단 감염이 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감염이 절반을 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이동형 음압병동이 도입됐습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집단 감염의 77%가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집단 감염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새 369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은 156명, 외국인은 2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집단 감염 확진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도내 미등록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얀센 자율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는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이동형 음압병동이 도입됐습니다. 경기도는 카이스트와 함께 경기도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한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동형 음압병동은 세계 최초로 카이스트가 개발한 것으로 에어텐트 구조의 블록형 모듈로 고급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생활치료센터는 28병상과 엑스레이실을 갖추고 있으며 경증 환자 가운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제주 흑돼지로 속이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돼지고기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제주산 돼지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캐나다산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 흑돼지로 표시하거나 제주산 외에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청정 제주 도야지만 사용한다는 문구를 표시한 사례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점만을 모아 설립된 회사의 특성을 살려 임직원들의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면서 스타트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사기업 수준의 높은 연봉으로 인재를 영입할 수 없는 만큼 차별화된 복지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기도 주식회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교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일시적으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일주일여간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 수원 등 5개 지역 제주산 돼지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 중엔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제주산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쇼핑몰 등 경기도 내 복합 건축물 4곳 가운데 한 곳이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복합 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해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화재 수신기 차단 행위와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행위, 피난 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 등입니다. 도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습니다. 교육위 정윤경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과밀 학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방역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전 세계적 사랑을 받는 스포츠, 바로 실내 암벽 등반 클라이밍입니다. 재미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 이 스포츠를 포천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의 서청원 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장 서청원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포천시에 실내 인공 암벽장이 부분 개장됐는데요. 먼저 어디에 조성됐나요? 네, 먼저 포천시 서울국민체육센터 실내 인공 암벽장의 위치는 포천시 서울읍 호국로 523번 길 59-90 이동교리 서울국민체육센터 건물 내 유휴 공간 및 도면을 이용한 경기도 기획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네,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실내 인공 암벽장은 기존 서울국민체육센터의 건물 내벽 및 창고 등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종목별 실내 인공 암벽장을 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으로 포천시에서는 최초의 실내 인공 암벽장으로 4개의 암벽 코스, 리드벽 1면, 중급 리드벽 1면, 영희와 키즈존 4면, 볼더링 벽 1면, 지구력벽 1면으로 구성되어 올해 9월 14일부터 시작으로 리드월 11월 2일, 키즈 클라이밍은 11월 3일로 점차적으로 개장 및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클라이밍의 전 종목별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 인공 암벽장의 겨울철 사용에 한계가 있었던 단점을 개선하고 실내 인공 암벽장 또한 향후 개보 사업을 실시하여 더 나은 시설로 변모해 나가겠습니다.
예, 클라이밍 하면 이제 육체적, 정신적으로 되게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력 향상 및 하루 일과에 지쳐있는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성취감 구축과 꼭대기까지 도달하면 짜릿함이 재미를 더하고 가족, 연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어린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포천시 운영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천시는 이번 실내 인공암벽장 조성을 통해 인근 서울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 인공암벽장을 포함하여 2개 소의 실내외 인공암벽장을 보유하여 경기도 북부권의 클라이밍 인프라를 선도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2020년 도쿄올림픽의 클라이밍 종목 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 서청원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 의회가 2조 1,471억 원의 올해 두 번째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 회계는 1조 65억 원으로 지난 추경 예산에 비해 14.3%가 늘어났습니다. 또 특별 회계는 1,406억 원으로 82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양주시는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1,345억 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추석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합니다. 북부경찰청은 이 기간 범죄 발생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 요소 점검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 가정폭력 우려 가정이나 학대 아동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추석을 맞아 우수 농특산물 기획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먼저 경기도 농산물 온라인몰 마켓 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할인 더하기 추석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경기미와 과일, 정육식품과 참기름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최소 2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는 22일까지 경기도 농수산물 입점 품목을 구매할 경우 20%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경기 농식품 전용관에선 16일부터 20일까지 추석맞이 특판전이 진행됩니다. 동두천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9,8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7.2% 인상된 금액인데요.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동두천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69명 중 160여 명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52만 380원이 됩니다. 갓난 아기가 버려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요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채였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신생아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달 청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구조를 했는데 신생아의 친모가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경시 또 부모의 책임감 결여가 낳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